자,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커머스, 글로벌 이커머스, 쇼핑몰 입점 절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략 제가 어떻게 입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제 이런 부분들 설명드렸고요.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러 가지 이 글로벌 셀링 관련돼서 중기부 국비지원 교육이라든가 또 고용노동부 교육들을 위탁받아서 전문 교육을 또 따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엔 유통 관련돼서 이커머스 유통 관련돼서 트렌드 가장 두드러진 요즘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첫 번째 트렌드가 뭐냐면 이 모든 이커머스들의 공통점이 이제는 이커머스는 플랫폼 사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랫폼 사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형 플랫폼들이 그 안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서로의 정보를 올려놓고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야는 그렇게 되다 보니 이 플랫폼은 대형 기업, 대기업이 보통 그 시스템을 만들지 소기업이 시스템을 만들 만한 작은 어떤 사이즈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근래에 들어와서 가장 두드러지게 바뀐 방향이 설정된 어떤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제3자 물류예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이 플랫폼에서 그 판매자와 셀러죠. 그리고 소비자가 서로 판매자는 제품을 올려놓고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게 하는 그 역할만 플랫폼에서 했다면,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자가 직접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배송을 하는 그런 어떤 구조였다면 요즘엔 어떻게 바뀌었죠? 구조가 맞습니다. 플랫폼에서는 그런 주문과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하지만 이 플랫폼에서 또 하는 게 뭐예요?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셀러를 대신해서 그 제품을 소비자한테 갖다 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물류까지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요즘의 이커머스의 트렌드라고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3자 물류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자 물류는 화주기업의 배송, 보관, 유통, 가공 등 2가지 이상의 물류 기능.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기능이죠. 뭐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이 화주가 이제 셀러죠. 셀러가 누구누구한테 물건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그 물건을 갖다 주는 게 첫 번째 물류고요. 두 번째는 갖다 주면서 뭐래요? 주문 발주라든가 CS까지 담당을 하는 게 또 하나의 물류회사의 할 일이에요. 그죠? 예, 두 번째.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한다? 예를 들면 그 물류회사가, 예를 들면 쇼피 같은 경우에 셀러가 물건을 쿠팡에서 사가지고 배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쿠팡에서 산 물건을 바로 쇼피 지파지에다가 보내주면 그 쇼피는 그걸 재포장해서 갖다주는 역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아마존은 100% 해주고요. 리패킹을 100% 해주고, 그리고 아마존에 포장을 해서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리패킹이라든가 아니면 보관이라든가, 아마존은 보관까지 해주잖아요. 보관이라든가 창고에 제품을 보관이라든가 아니면 CS라든가 그리고 기본적인 배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물류회사가 종합 서비스식으로 해주는 것,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이걸 뭐라 그런다? 3자 물류라 그래요. 서드 파티 물류.
예, 로지스틱. 그래서 삼자 물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지금 구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아마존이고요. 아마존은 뭐 배송은 물론이고 보관, 그리고 CS, 반품 다 진행을 하고 있죠. 누구를 대신해서? 셀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셀러는 할 일이 뭐예요? 아이템 잘 찾고 그 아이템을 등록시킨 다음에 판매 예측을 해서 창고에, 아마존 창고에 제품만 입고시켜 놓으면, 그럼 그 다음엔 알아서 할 일이 없어요. 누가 다 알아서 해요? 아마존이 다 알아서 해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은 예, 삼자물류가 로켓 배송 있죠. 이건 삼자물류가 아니라 직접 배송을 하죠, 이제. 그러니까 셀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쿠팡이 원하는 대로 물건을 판매만 하면 돼요. 누구한테? 쿠팡한테. 그죠? 이제 그런 게 로켓 배송, 로켓 프레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대량 그 협동조합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생산을 한 거를 어떻게 직접 싸게 대량 구매해서 그걸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소비자들이 원하면 예,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형 도매상, 예, 산지에서 직접 출하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도매상,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쇼피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주문이 들어오면 셀러는 어디까지만, 일정 부분에 있는 우리나라 국내 집화지까지만 보내주면 거기서부터는 뭐 리패킹부터 시작해서 발송까지 누가 책임지는? 쇼피가 다 책임을 져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적어 드릴게요. 세계 유통시장의 트렌드는 첫 번째가 제3자 물류 시스템에 의한 이커머스 운용 쪽으로 지금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저는 매주 감기예요. 자, 두 번째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죠? 그렇습니다. 배송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어요. 그죠? 이제 작년의 테마가 뭐였죠? 새벽 배송이었어요. 새벽 배송. 그죠? 그래서 작년의 테마가 예, 새벽 배송이었죠. 그죠? 새벽 배송. 그래서 마켓컬리라는 그 브랜드가 이 새벽 배송으로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급성장을 했죠. 그죠? 참 이런 어떻게 보면 유니콘 기업이 벌써 됐어요. 한 몇 년 사이에 마켓컬리는 그러니까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예, 하여튼 대단하죠.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주문하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배송이 돼 있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 새벽 배송으로 엄청나게 예, 돈을 번 데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예, 마켓컬리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제 유통의 트렌드예요.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 결국은 빠르게 배송.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문과 동시에 2시간 만에 배송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편의점이랑 경쟁을 한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면 뭐 아마존은 예, 그 뭐죠? 드론 같은 것도 이용을 하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지금 서비스가 다 이길 배송. 그러니까 뭐 그 뭐죠?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들이 다 뭐예요? 이길 배송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후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배송. 이런 새벽 배송이라든가 아니면 이길 배송이 지금은 대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아마존을 가장 많이 따라하고 이커머스 시스템을 가장 많이 따라하는 데가 바로 쿠팡인데요. 이 쿠팡은 벌써 이 배송 속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세분화 시켜놨어요. 그죠? 로켓, 와우 같은 경우에는 배송을 하면 그러니까 오늘 주문하면 오늘 저녁에 오거나 아니면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오거나, 그러니까 오늘 좀 늦게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고, 그리고 로켓아웃은 오늘 오전에 주문하면 오늘 저녁에 전에 도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와우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쿠팡이 책정을 하고 배송도 쿠팡이 직접 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로켓 배송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내일 주문하고 다음날 배송하는 거고, 대상은 와우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배송이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쿠팡이 가격을 책정하고, 그리고 쿠팡이 직접 배송에 관여를 합니다. 자, Z 배송이요. Z 배송은 오늘 새벽이나 내일에 똑같이 배송을 하니까 이것도 이 길 아니면 오늘입니다. 대상은 와우 회원한테 배송을 하는데, 다른 점이라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것만큼은 판매자가 가격을 책정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Z 배송만이 뭐예요? 판매자가 판매하는 거예요. 배송은 분명히 쿠팡이 해주지만 이것도 판매를 누가 하는 거야? Z 배송은 판매자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두 개, 로켓 와우와 로켓 배송은 누가 하는 거다? 이거는 로켓 배송도 판매자가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요즘에는 판매자의 제품을 거꾸로 쿠팡이 선구매를 해줘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다량을 선구매를 해서 그거를 쿠팡 창고에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켓 배송이나 로켓 와우 쪽에 적용이 되면 그 생산자라든가 아니면 도매상 판매자들은 이유는 좀 작지만 고정적인 매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요즘에 또 하나의 특징은 세 번째, 유통시장의 트렌드는 품질이나 아니면 가격 상승주의라고 불러도 돼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브랜드 우선주의라고 표현하죠. 이 이커머스에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가격이 오픈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셀러들이 여러 명이 경쟁적으로 어떤 특정 제품을 팔다 보면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특정한 어떤 제품이 품질은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향 평준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웬만한 도매가보다도 인터넷 최저가가 더 싸다. 왜? 막 적자가 나더라도 판매하는 셀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 명이 싸게 팔면 고객은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 가격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커머스들은 뭘로 먹고 살아요? 대부분은 이커머스는 판매자들이 노출을 하기 위한 광고비를 먹고 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판매자들이 이 제품을 판매하고 나면 판매 매출이 나오죠. 그 매출 대비 일정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이커머스들의 수익 모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커머스들은 비싼 걸 파는 게 좋아요? 싼 걸 파는 게 좋아요? 당연히 비싼 걸 파는 게 좋고, 더 나가서는 그래야지 수수료가 높으니까, 더 나가서는 비싼 거를 싸게 점점 내려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이 생각들이 바뀌냐면, 이제 이 싸게 내려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확인했더니 동일한 제품을 여러 명이 파는 거, 경쟁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경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찾아낸 것이 브랜드 우선주의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제품을 판매를 할 때 있어서
이 제품의 가격은 적어도 소비자 권장가가 10,000원이다 라고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유통을 시킬 때는 뭐 특파는 뭐 1,000원에 나갈 수도 있고, 또 온라인 시장은 5,000원에 나갈 수도 있고, 또 오프라인 시장은 6,000원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원가가, 도매가가. 그럼 여하튼 그게 도매가에서는 8,000원에 접목이 돼야 되고, 온라인에서는 5,000원 이상의 접목이 돼야,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이런 그 특판이나 이런 데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어디다가 온라인 시장에 팔거나, 아니면 온라인 시장 자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 나 손해보고 그냥 팔자. 그래서 어떻게 해? 5,000원 이하로 팔 수도 있어요. 유효기간이 다 되면.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격 전략을 계속적으로 획일적으로 마음대로 구상할 수가 없고,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다 보면 내 제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가 근데 쉽지가 않죠. 온라인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커머스들, 아까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쇼피라든가 특정 이커머스들은 브랜드 등록을 한 그런 어떤 업체, 아니면 브랜드 등록을 한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야, 이거 니만 팔 수 있게 해줄게. 딴 애들이 못 팔게 할게. 이런 어떤 브랜드 우선주의를 채택하게 하고, 이거에 가장 밑에 깔려있는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이 하락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특정 제품들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은 세상에서 제일 비싸게 상품을 파는 쇼핑몰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주냐고요? 소비자들이 그만큼 대신에 짝퉁이 없고, 대신에 품질이 우수한 제품들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도 예전에는 가격이 제일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품질이나 가격을 거꾸로 높은 상품이지만 품질이 좋은 상품, 이런 상품 위주로 팔릴 수 있도록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꼭 이 브랜드가 뭔지가 나와있게, 쿠팡이나 아마존은 이렇게 나와있게 만들어 놨어요. 왜? 이런 브랜드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못 파는 그런 이커머스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브랜드 본사한테 허락을 받아야지만 이 시장에, 이커머스에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셀러한테도 장점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계약만 한다면 이런 제품을 진짜 편하게 나 혼자서만 팔 수 있도록 해주는 이커머스들이 글로벌 이커머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80 개 이상의 뭐가 있어요? FBA 창고가 있기 때문에 제3자 물류 시스템이 가능하게 180곳 이상의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창고가 있기 때문에 셀러들이 지금 들어가면 훨씬 더 편하게, 아니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매출이 발생이 되더라도 노동력이 같이 증가하지 않는 그런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13개가 아니고요. 몇 개인가 한번 볼까요? 아, 지웠네. 밑으로 내려가면 몇 개의 이커머스가 있는지 보일 거예요. 예, 여기 있네요. 자,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현재 아마존은 아우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이집트, 프랑스, 저머니, 독일, 인디아, 인도, 이태리, 재팬,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스페인, 스웨덴, 터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까지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2개의 이커머스에 지금 입점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중국 하나만 MS를 50% 이상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요. 나머지는 다 50%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건 쇼피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는 재팬을 빼놓고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재팬은 쇼피가 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없는 나라를 쇼피가 장악하고 있고, 얘네들이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지금 가장 큰 이커머스는 쇼피다 라는 겁니다. 쇼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세요. 쇼피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타이완, 베트남, 타일랜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여기까지가 동남아시아예요. 그죠? 여기까지를 장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마존에 없는 시장이니까.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여기는 거꾸로 브라질이나 멕시코는 아마존한테 절대 이기지 못하죠. 그런데 일단 진입을 하고 확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돼 있고요. 그리고 몇 명? 3억 명 이상의 구매 고객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무슨 구매 고객이? 프라임 회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마존의 특징이라 그러면 첫 번째가 20여 개국에 뭐가 있어요? 예, 이커머스가 활동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확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두 번째 180개 이상의 여기 적혀 있네. 180개 이상의 뭐가 있어요? 주문 처리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140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180여 개국에 뭐가 있어요 또? 예, 3억 명 이상의 뭐가 있다? 예, 프라임 회원이 있다. 아시겠죠? 프라임 회원이 3억 명 이상인데 이분들이 어디 있느냐? 180여 개국에 분포돼 있다. 예, 그러니까 20여 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프라임 회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커머스가 없는데도 프라임 회원이 있고 러시아에도 있을 거예요. 러시아에도 있고 또 저 아프리카 지역도 있고 프라임 회원들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프라임 회원이 있고 그 전 세계적으로 있는 산재되어 있는 프라임 회원들이 어디에? 아마존 미국을 거의 다 들어가서 물건을 사요. 직구족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마존은 해야 됩니다. 왜?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유통 매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특히 브랜드 우선주의를 채택을 해주기 때문에 제조라든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셀러라면 훨씬 더 활동하기가 편하겠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 그리고 유통 환경은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예. 저는 제 생각에 이제 유통은 이런 공룡들이 다 장악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공룡들이 장악한 플랫폼 속에서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셀러, 직장인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제 생각에 이 아마존 내에서 거꾸로 셀러 회장, 그러니까 뭐 요즘 서민 갑부란 얘기 많이 나오죠. 예, 그런 것처럼 서민 셀러 아니면 셀러 갑부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결국은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한번 쿠팡 한번 들어가 볼까요? 쿠팡에서 한번 제가 TV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TV. TV라고 검색하니까 몇 개의 검색, 여기는 검색, 로그인 해야지.
자, TV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예, 수도 없이 제품이 나오겠죠? 수도 없이. 예, 이것도 페이지가 27페이지가 넘어가니까 몇 수십만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거는, 이게 이렇게 딱 정해지네. 아, 이게 몇 개 나오는지는 안 보이는구나. 네이버로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 쇼핑에서 TV를 한번 쳐볼게요. 자, TV를 치니까 몇 개 나와요? 500만 개가 넘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리퍼블릭 코리아 말고 그냥 미국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보이니까. 미국으로 바꿔서 한번, 예, TV를 한번 쳐볼게요. 몇 개 나와요? 이 큰 시장이, 아마도 이 TV라는 시장이 미국 아마존이 크지 우리나라가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 스토어가. 근데도 보면 여기선 1000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품을 예를 들면 삼성 뭐 몇 인치? 삼성 40인치 이렇게만 쳐볼게요. 삼성 40인치 TV라 그러니까 75개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예를 들면 지금 40인치인데 요거 모델이 2019년도 건데 요 모델 복사 요렇게 한번 쳐볼게요. 검색. 자, 그럼 29개가 나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게 29개가 아닙니다. 예, 하나밖에 없어요. 재보면 아시겠어요? 요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뭐 2016년 모델 또 2017년 다 다르잖아요. 2019년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제품을 만약에 한국에다 놓잖아요. 한국 이쪽에다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검색이 안 되지? 아이고. 에? 왜 이래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지.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모델이라도 하나, 둘이 똑같은 제품이잖아요. 둘, 셋, 세 개. 이건 세 개밖에 안 나오네. 네, 세 개밖에 안 나오네요. 여하튼 이렇게 제품들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존은 아무리 경쟁이 치열한 제품이라도 많이 안 나옵니다. 이제 이거 제일 많이 설명드리는 게 제가 팔던 제품인데 자, 이거 제가 팔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 딱 하나만 보이죠? 더 이상 안 보입니다. 메디필이라는 제품들은 보이지만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걸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쳐볼게요.
메디필 펩타이드 9이라고 붙여놓으면 보세요. 요 파란 거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또 보이고 빨간 것도 있고 또 파란 것도 나오고 빨간 것도 나오고 파란 것도 계속 보이잖아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요. 이 나라는 아마존은 이거 하나만 있고 더 이상은 없다니까 진짜 요거 말고는 없어요. 파란 것도 하나 말고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고요. 첫 번째고, 그리고 시장이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 시장이고, 예, 두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1년 평균 매출액이 혼자서 판매하는 셀러인 경우에도 39.6%, 40%가 11억까지 판매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5%는 거의 100억까지도 10억에서 100억까지 판매를 매출을 일으키는 말이 됩니까? 혼자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FBA 창고가 있고 그래서 내가 특별히 재고만 입고시켜 놓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두 번째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세 번째 시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노후에는 교수 끝나면 계속 이 일만 할 거예요. 아마존만. 예. 여기서 충분히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게 나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서, 예, 이런 재택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을 만한 그런 어떤 아이템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국비 지원으로 이런 걸 많이 지금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리고 모든 무역도 지금 온라인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 조금은 먼저 그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커머스 관련된 창업에 대한 부분들은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14주차 기업가 정신 중에 벤처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